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캐나다에서 어깨 치료를 하러 오신 40대 중반의 가정주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깨 회전계 파열로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어깨 석회성 근육도 같이 갇힌 케이스였어요. 한번 치료기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고질인 어깨 회전계 파열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는데 캐나다에서 한국의 어깨를 치료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골프를 할 때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40대 중반의 여자분으로요.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셨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40대 중반의 가정주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서 왼쪽 어깨 회전계 파열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른 어깨에도 회전계 부분 파열이 약간 있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1년 전부터 오른 어깨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정도 되었고 한 달 전에 정형외과에서 초음파상 회전계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주사 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 충격파 치료를 받으면 당시엔 잠깐 좋아졌다가 통증이 반복돼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어깨 통증 뿌리를 뽑으려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견우를 찾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어깨 회전계 파열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과사용. 많이 쓰면 회전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대 전후, 60대 이럴 때 많이 생기는 거게 왜냐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50대 전후에서 폐경이 되면서 뼈와 근육을 잡아준 호르몬이 확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어깨 회전계 파열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었죠. 뭐 자동차 사고라든가 뭐 넘어지고 나서라든가 짚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외상으로 해서 어깨 회전계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 석회성 원염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퇴행성으로 해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암 같은 것도 퇴행성 질환을 생각하는 것처럼 퇴행성과 관련된 생기는 질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사용 많이 쓰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힘줄 손상으로 생길 수 있고 어깨 석회성 관염은 한쪽으로 자는 습관 등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꾸 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 자체도 안 되면서 염증 변화도 생길 수 있겠고 뭔가 침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깨 석회성 관염의 원인이 됩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건. 환자분께서 젊어서 이벤트 회사 같은 걸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무거운 물건을 드시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갔겠죠. 그 다음에 헬스 같은 것도 운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도 하시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발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알려드린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과사용을 조심하시겠죠. 조금 전에 보셨지만 어깨 석회성 관염이나 어깨 회전계 파열의 공통적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어깨 과사용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당뇨가 좀 있으셨어요. 당뇨가 있으면 염증 반응이 취약해집니다. 당뇨가 경화든 중화든 상관없이 당뇨 자체로만으로도 염증 반응이 되게 회복이 느려져요. 그래서 어깨 회전계 파열이나 오십견이라든가 뭐 엘보라든가 이런 염증 관련 질환이 있을 때는 당뇨라면 당뇨 수치 조절에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께서 술을 좀 드신다고 하셨어요. 술이 들어가면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대사가 되면서 독성물질로 바뀌게 되죠. 그 염증만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술도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뇨 말씀드렸잖아요. 당뇨가 있으면 특히 술과 담배를 조심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담배를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회전근의 탄성 근력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여 통증을 개선하며 원기를 끌어올려 연부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고 당뇨 수치를 잘 조정하고 어깨 관절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면서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기혈을 순환시켜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후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어떤 질환이든 그 증상별 주의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에게 직업도 여쭤보고 어떤 운동 하시는지, 그리고 요 질환 요것들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만 잘 지키셔도 한두 주 만에도 20-30% 이상 좋아진 효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깨 회전계 파열을 아까 환자분이 뭐가 있었다고 했죠? 당뇨가 있으셨어요. 당뇨가 있으면 염증 질환이 일단 나빠지기 때문에 알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상관없이 일단 장 수치를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그 다음에 반복 동작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되게 나빠져요. 그런 것들 피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깨 회전계 파열이 있다고 하면 일단 상체 운동은 조심하시기 좋은데, 가동 범위 제한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스트레치를 병행할 수는 있어요. 어깨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한쪽을 주무시는 게 나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쪽으로 자던 사람들은 천장 보고 자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일단 오른 어깨 석회성 건염이 있다면 왼쪽으로 임시방패로 잠을 잘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다가 나중에는 천장 보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당뇨도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깨 통증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상 속에서도 제가 조심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네요. 꼼꼼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주의사항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한국에 오셨던 교포분이십니다. 나을 때까지 꼭 치료받겠다고 할 정도로 치료 의지도 상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깨가 아파서 어깨 회전계 파열, 어깨 석회성 건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주변에서 안타깝게 지켜보시고 있는 보호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